서울 한복판 GTX 삼성역 환승센터 지하 5층에서 주철근 2,500개가 누락됐고 천장에서 균열이 400개 이상 발견됐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관리사업장이 1,000곳이 넘어서 보고를 못 받았다.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아직 사고도 안 났는데 감리단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윗선이 움직이며 결성된 비공개 승인의 실체,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24시간 철야 작업을 강제하며 실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9도 현대고 309도 현대예요. 원래 소장이 2명이었는데 1명으로 합쳤어요. 원래는 2명이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명이 다 관리하려니까 힘들죠. 거기다 공사팀장도 1명이야.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처럼 줄인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09 현장 사무소가 빌딩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가 강남이라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8년 정도 하면은 그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합친 거죠. 1년이 넘게 철야 작업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게 워낙 바쁘게 24시간 돌아가게 해놓고 하루만 늦어도 막 불러갖고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감독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못 버티고 가는 거죠. 힘드니까. 삼성역 갔다 왔는데 사진 많이 찍어 오셨죠? 네, 제가 PD님께 제가 찍은 사진 몇 개를 좀 전달해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 공사 현장이라는 곳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이 GTX-A의 철근 누락 사건에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가 이제 후보가 이걸 갑자기 일정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함께 저 사진 갔어요. 나오네요. 네, 저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기가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하. 그리고 저기 위에 가장 위 있죠? 거기가 이제 도로예요. 아, 차 도로입니까? 소리가 막 나요. 예, 예. 바로 도로 밑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앞단이고, 이렇게 계속 크게 있어요. 두껍게 앞단에서는. 네. 그러니까 도로랑 가까운 곳에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내려가다 보면은 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데, 이거는 철근 구조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철근들이 누락된 거예요. 아. 저게 문제가 됐던. 이거는 문제가 됐던 철근은 아니고, 근데 옆에서 이제 공사했던 건데, 제가 누락된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지하 5층입니다. 지하 5층. 문제의 지하 5층. 저기 내려가는 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되게 마치 뭐 땅굴 지나가는 느낌처럼 굉장히 옷에 막 다 흙도 묻고 같은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한 30분 넘게 가까이 내려갔어요? 걸려서 내려갔어요. 네, 어. 지하 5층까지. 이제 저게 지하 5층 현장인데, 저 위에 보시면 금 같죠? 균열이 있는데 저게 422개가 발견됐다. 네, 저게 바로 그 균열의 그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벽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기둥입니다. 철근이 손실된 바로 그 기둥들이 쫙쫙쫙쫙쫙 있고, 저희가 지하 5층이라 그랬잖아요. 네. 보니까 여기가 지하철, 저기 야, 저 균열된. 무시무시하네요. 네, 무시무시한 저걸 약간 임시로 저렇게 약간 균열을 이렇게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해놨고. 아니, 지금 공사 중이고 아직 운행이 되지도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균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이제 완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하자보수가 생겼는데, 그게 지금 공사 중에 저 발생이 되고, 저희가 이제 지하철 어떻게 보면은 GTX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에서 실제로 옆에 이제 그 우리가 스크린 도어라고 그러죠. 그것도 네. 설치돼 있습니다. 아, 왼쪽에. 바로 옆이구나. 한쪽에는. 네, 예. 그래서 저게 가장 아랫 단위인데, 지금 저 큰 기둥 있죠. 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저 기둥에 있는 철근들이 2,800개가 빠졌다. 빠진 겁니다. 아. 저 기둥이 수백 개가 있어요. 예, 있는데 80개 기둥에서 80개 기둥에서 2,570 50개. 개. 아. 2,500 이런 게. 네, 예. 네, 네. 예. 심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가장 하부단이죠. 지하 5층. 네.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많이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9호선 많이 깊죠. 예.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무너져 내리면 뭐 탈출이고 뭐고 그냥 다. 아, 그냥 위에 도로부터 우르르. 심각한. 우르르. 그러니까 저기가 하단이 단단하게 받쳐줘야 위에 4층, 3층, 2층이 단단하게 된 거거든요. 예. 저게 바로 그 철근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가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공사를 하다가 만 건데, 그러니까 요 철근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절반만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이것보다 더 들어가. 이것도 이제 중간에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 된 걸 요 정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저도 이제 기사만 보고
문제 심각성을 보다가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하다. 정말 심각하다. 근데 저걸 이제 이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관찰자가 이거 심각한 문제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시공했던 쪽에서도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인지는 하고 있던가요? 현장 나가면 현대건설의 설명을 당연히 서울시장 후보니까 할 거 아닙니까? 예, 설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딱 확진해서 못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인은 하죠. 실제로 철근이 누락된 건 맞으니까. 누락된 거 맞는데 예. 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평가하기는 문제인식은 하고 있던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 철근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이 철근이 손실이 돼서 여러 뭐 순살 아파트 이런 건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건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경중을 따지기는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아파트는 한 채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도로와 지하철과 모든 것이 다 여기까지 연결되어 따지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그 지하 5층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5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거의 10층이에요. 아, 네, 지하로 10층보다 더 내려가니까. 높일 것 같아요. 아. 한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들고 오신 우리 기자님 분을 정말 거의 아마 오늘 몸살 났을 겁니다. 아. 지금 보강공사 한다는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나요? 보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거 혹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현대건설이 국민들의 이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이런 설명해야 되는. 지금 이제 원래는 철판을 대는 것으로 덧대는 것으로 보강공사를 예. 한다고 결정을 했다가 예. 이렇게 지금 여론이 불거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공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 보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은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그럼요. 이런 게 이제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얼핏 생각하기에도 저 철근 어떻게 보면은 뼈잖아요. 네. 건물의 뼈인데 뼈를 충분하게 못했으니까 그 겉에다가 덮씌우겠다, 철로 덮씌우겠다고 하면 애초에 철근 심는 것보다는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기에도. 우리가 일반인의 그렇죠. 시각에서 전문가가- 그럴 수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이제 이게 대한민국도 구조보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지금은 아마 뛰어나기 때문에 철근이 안 들어가면 덧대는 걸로도 철근을 현실적으로 예, 가능하게끔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는 근데 알고 그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견이 좀 이견이- 있어서 예, 더 논의해서 그러면 결정을 저거를 하는 거고. 원 기둥을 빼고 한다면 공사가 다 그쵸. 아무것도 안 되는 늦어지겠죠. 것인데 늦어질 많이 정도가 아니지. 저거를 처음에 만드는 게 저 기둥인데 그걸 그러면 다 해체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냐고. 예, 어쨌든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줘야 하는데 그 현대건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이게 GTX-A가 사실은 그 수서까지 연결돼서 동탄 경기 남부 주민들의 이 생활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기를 바라는 경기 남부 시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늦어지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 손실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문제까지도 되는 거라 그렇다고 또 이게 그 국민들이 일단은 좀 불안한 감정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또 그냥 덧대는 걸로 그냥 빨리 하는 게 또 맞나 싶어서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시를 하셨잖아요. 이 원인부터 수사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완공하느냐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쓰다 말 때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어떻게 보면 100년 가까이,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벌써 100년이 넘었으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아, 100년 그렇죠. 넘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이걸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 중에 실수는 할 수 있을 걸 봐요. 예. 근데 이게 실수를 했다는 거 알고도 은폐한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 그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빨리 알았으면 빠르게 조치를 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건지를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로 뭐 보완을 할지 아니면 잠시 공사를 중단을 할지를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감리 책임자인 서울시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이게 발생한 거고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은폐가 됐다는 것. 예.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런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죠. 과연 이것만 은폐됐을까? 다른 서울시의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 과연 여길 뿐일까라는 저는 그 아주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강버스도 오세훈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기자들이나 이제 언론에서 막 문제, 이거 혹시 안전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우리가 준비 다 했다고 했는데도 거짓말이었죠. 계속해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게 한강버스는 그 한강버스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회의하는 회의록에도 분명히 우려되는 게 있었어요. 그 모래톱이 많아갖고 이거를 갖다 충분한 수심이 안 되기 때문에 모래톱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근거도 있었고 또 군함인가가 한번 모래톱에 빠져갖고 예. 몇 개월 방치된 적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려하는 거 있었는데 그냥 밀어붙인 거죠. 아니, 나이 로또님이 3년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몇 4년도 몇십 잘 조 불안해서 못 쓸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러니까 몇십 조가 들어가는 거고 일단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게 철근이 누설되는 그러게. 일이 발생하면 그것도 지하 5층 이게 얼마나 큰 공사인데요. 아니, 게다가 지금 은폐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서울시가 국토부랑 철도공단 데리고 15번이나 저기 가서 현장 점검을 했다면서요. 네. 그 사이에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자, 그래서 이제 총체적 부실로 이제 이어진 것이 이제 민주당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정원 후보가 되면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안전하게 이제 관리할 것이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데 오늘 제가 장성철 소장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장 소장 말은 이것 때문에 오세훈은 끝났다. 그리고 전국 네. 지방선거, 동시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이거 지금 돌파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확신을 갖고 하더라고요. GTX-A 서울시 영동대로 공사 구간은 모두 4곳입니다. 109는 DL-ENC가, 209와 309는 현대건설이, 409는 롯데건설이 맡아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구별로 현장 사무소가 만들어져 현장 소장이 한 명씩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개의 현장 사무소를 하나로 합쳐 현장 소장과 공사팀장을 줄였다는 공사 관련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맡고 있는 209와 309에 각각 한 명씩 있던 현장 소장 2명을 합쳐 한 명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209도 현대고 309도 현대예요. 원래 소장이 2명이었는데 1명으로 합쳤어요. 원래는 2명이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명이 다 관리하려니까 힘들죠. 거기다 공사팀장도 1명이야.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처럼 줄인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09 현장 사무소가 빌딩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가 강남이라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8년 정도 하면은 그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합친 거죠. 공사 안전을 책임지던 감리단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현장 사무소 통합을 밀어붙였고 결국 서울시 뜻대로 됐다고 합니다. 현대 로비 받아가지고 서울시가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라고, 합치라고. 감리단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뭐 자기네들 윗사람이 이렇게 시킨 거니까 그냥 타당하다고 보고서 검토 의견 내라고 그래서 감리단이 그렇게 써서 줬죠. 원래는 합치면 안 돼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합치면 안 되는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 1년째 24시간 철야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철야 작업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게 워낙 바쁘게 24시간 돌아가게 해놓고 하루만 늦어도 막 불러갖고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감독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못 버티고 가는 거죠. 힘드니까.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현장 소장을 한 명으로 줄인 건 맞다면서도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이 2309를 동시에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구간이 다른 현장들보다 짧아 한 명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현장 소장을 줄이도록 승인해 준 건 맞다면서도 법에서 요구한 대로 현장을 책임지는 기술사는 모두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잘못이 됐느냐? 설계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설계 도면이 확정이 되고 이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 그 설계 도대로 공사에 착공을 하는데 이제 서울시 공사 구간이니까 서울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은 잘 그렸는데 서울시가 이거를 심의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정적인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 실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계 도면이 한 번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심의를 받고 서울시가 또 자체 심의를 하고 이런 여러 단계 심의를 거쳐서 그래 이대로 공사를 하자라고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서울시는 이대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야 이거 설계 도면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 그러니까 애초 설계 도면은 그 지하에다가 뭐를 잔뜩 갖다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축소해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설계 도면을 서울시의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설계 도면을 다시 그립니다. 설계사 사무소들, 이 도면을 그렸던 설계사 사무소들 보러 야 다시 그려. 여러분들 같으면 다시 그리겠습니까? 애초에 돈 받고 용역으로 다 설계 도면을 그려줬는데 한 번 돈 받았는데 두 번 일합니까? 그러니까 설계사 사무소에서 우리 못해요. 계약을 다시 맺어서 돈을 추가로 받고 설계 도면을 다시 그려줍니다. 그때 약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100억 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설계사 사무소들로 지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아도 돼. 서울시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움으로써 지출할 필요가 없는 10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된 거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24년이나 2025년 어느 시점 되면 공사가 시작이 딱 돼야 되는데 설계도면 다시 그려서 다시 심의해서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공사 착공 시기가 굉장히 늦춰진 거죠. 그런데 준공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착공 시기가 늦어졌다라고 해서 준공 시기가 그만큼 늘어나느냐? 공사를 끝마쳐야 되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착공 시기만 늦춰지니까 공사 기간이 원래는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줄어든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공사 단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작업자도 그렇고 하청업체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공사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하청업체가 뭔가 철근 배근이 됐든 공구리를 쳤든 뭐 거푸집을 갖다가 뭘 어떻게 했든 단계마다 하면 현대건설이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리가 가서 확인하고 사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청업체가 뭔가를 하면 그냥 했다. 하청업체가 했다. 그러면 그냥 가서 잘 보지도 않고 사인하고 넘어가고 또 뭔가 저기서 뭘 하나 했다. 단계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가서 사인하고 넘어가고 뭔가 이거 잘못돼서 이렇게 좀 야 이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시간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사인하고 넘어가기 바쁘고 서울시도 자기네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 일정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아까 리포트에 나와서 엄청 쪼았답니다. 이 공사를 준 서울시가 쪼는 입장, 야 빨리 해 쪼는 입장이니까 하청, 현대, 감리 서울시가 쪼는데 빨리 하라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냥 공사 기간 늦추면서 잘할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공사 관계자가 굉장히 이런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들도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이 공사를 잘 할 줄 아는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손발 맞춰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철야로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피로도가 누적되니까 받는 돈은 뭐 인건비는 똑같고 이런 식이면 나 안 해 라고 하면서 중간에 나간 인력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전문 인력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산만한데 첫 번째 요 인터뷰를 AI 영상으로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AI 영상으로 AI 음성이라고 얘기해줬어.
아까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제보자의 음성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AI 성우를 써서 재구성한 겁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분이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AI 음성 대역으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하도 막 쪼아대니까 뭐 원래 공정도 늦었는데 그 공정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더 공정을 갉아먹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막 엄청 쪼아댔죠. 그러니까 감리단장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한다 이거. 그러니까 내 감리단장도 그만두고 뭐 못한다. 그러면은 너가 그래 갖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 상황인데 뭐 그래서 이제 감리가 검측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공사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검측하러 가야 되는데 하도 업체가 끝내기만 하면은 시공업체가 바로 검측해 달라고. 자기네들 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바쁘니까 자기네들이 보고 그다음에 감리가 보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하도 업체가 끝나면은 바로 와갖고 검측해 주세요. 그러면은 시공사 직원하고 감리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검측해요. 이게 현장 분위기를 지금 적나라하게 좀 설명을 해준 거죠. 이런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부분을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후드를 패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한 분이 또 나와 주셨습니다. 오기형 의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불쇼의 첫 출연이실까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회가 없었네요. 아, 오기영 의원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지, 너 솔직히. 아, 저 진짜 몰랐죠. 죄송합니다. 아니 억울한데요. 코스피 어촌 투기 현장인데 너무 이게 알려지기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왜냐? 죄송합니다. 예. 코스피 이름도 8천이니까. 이름도 바꿨는데 예. K자본시장 투기위원회로 아무도 어떻게 몰라요. 바뀐지도 별로 네. 아니, 아주 우리 내부적으로 관심이 의원님, 없네. 우리 그 시민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고 뭔가 내가 성과를 내면 보고를 시민분들에게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아이고 예, 저 이후에 자주 보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아. 정책 본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네. 아, 근데 이게 참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이슈거든요. 그렇죠. 심각한 이슈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예, 예. 이거 그냥 갔으면 참사로 진짜? 대형 오. 참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시가요 11월 10일에 철근 누락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오세훈이가 사퇴하고 나서 4월 29일에 국토부에 보고를 한 거야. 정말 미칠 노릇이지. 그러니까 오세훈이한테 이 문제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 우리는 의심할 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 오세훈이는 언론 보고 알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오세훈이의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 모습은 무능이거든요. 무책임이고 그 모습을 잠깐 보고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안을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사나흘 전에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와, 저한테 사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와, 저거를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네. 저걸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게. 근데 와, 지금 심각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 네. 서울시가 11월 10일에 보고받았다 했지. 네, 네, 네. 그리고 국토부에 4월 29일에 음. 보고했다 했지. 네. 근데 그 사이에 서울시가 국토부하고 현장 점검을 수없이 나간 거야. 아, 그 5개월 동안. 수없이 나갔어. 근데 그때도 단 한 번도 철근 누락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현장 방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봐. 많이 나갔네.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회의도 3차례나 열었단 말이야.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갖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의원님, 저는 매우 진짜 이거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부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이렇게 하나 예. 제가 가져왔는데 예. 그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 소장 이야기가 예. 작년 10월 23일 현장의 실무자가 현장 소장에 보고를 했답니다. 본인이 현장 실무자가 네. 현장 소장에 보고한 날짜가 작년 10월 23일이라는 거예요. 10월 23일. 23일. 그럼 그 뒤로 한 10월 30일경에 감리한테 보고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10월 30일에 감리 보고했다. 예, 예, 현대가 감리해. 어.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음. 그 다음에가 어제 이제 논쟁하면서 나왔던 거지만 11월 5일 예. 행정부시장 현재 직무대행하는 네. 행정부시장 현장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현장 방문했는데 그때도 언급이 안 됐다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1월 10일 현대가 서울시에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서면 네. 보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1월 10일 서면 보고 전까지는 몰랐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네. 특히 오세훈, 김성보 몰랐다. 예. 특히 도기본 본부장은 그때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알리바이가. 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올해 4월 27일 그만뒀죠. 사퇴했습니다. 사퇴. 네. 그 이틀 뒤에 국토부에다가 도기본이 보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뒤에 김성보 직무대행한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알리바이가 김성보 직무대행은 작년 11월 5일 현장 방문했는데 그때 몰랐고 지금까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국토부 보고한 뒤에 알았다. 그렇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 뒤로 보도 보고 알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알리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말을 뭘 믿고 해야 되는가?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좀 의문이 있어요. 이게 의문이 아니라 이건 심각합니다. 예, 예. 이거 의문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거짓말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이 일지가 있어요. 일지 소개가 이 기본 이제 11월 5일자 일지인 거죠. 11월 작년 5일째. 11월 5일자 일지. 예. 이 일지에 보면 현장 참석자가 행정부시장 김성보, 예. 그다음 발주처 감사 관리관 등 다수, 시공사 현장 소장, 본사 임원, 관리 단장. 그래서 공사 시행 상황 및 추진 계획 등 공정회의 결과 알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현장 소장 제가 11월 23일 날 자기도 알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걸 숨겼을까요? 말이 안 돼.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 상식 속에서 이게 뭐지? 아. 그 현장 소장이 저희가 그 지하 3층을 갔을 때 저희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10월 23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정도면 거의 서로가 공유가 됐을 걸로 추론을 하는데 네. 그런데 김성보 시장이 거기 갔을 때 부시장이 갔을 때는 아무 보고도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건 좀 황당하다. 이건 그 현장에서는 시공사에서는 그게 엄청난 이슈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2천 몇백 개 그거 예. 철근이 누락이 있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발칵 뒤집어졌을 뒤집어 텐데. 줬겠죠. 한 일주일 이상. 예, 아마도. 취시하든지 어떻게 알리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때 몰랐고 그때도 이야기 안 했고 본인은 4월 29일 알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그 뒤에 알았다. 이 알리바이잖아요. 이 알리바이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됩니다. 이 질문이 이제 첫 번째인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 반년 동안 그러면 공사를 제대로 했냐? 보강공사. 실제 뭐 도기본 본부장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국장 그리고 이 현장 사업 단장 3명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와서 현안 질의할 때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말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다 보고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보고 과정에서 그럼 국토부에는 왜 제대로 이야기 안 했냐? 네. 국토부에 서류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3번, 4번인가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5월 15일 국토부가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이상하다. 네, 감사하겠다. 네. 그리고 나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우리가 4월 29일쯤 보고했다. 4월 29일이죠. 29일 보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네. 보도자료 그 무렵에 나오면서 이것저것 질의응답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5월 18일 행안위 질의할 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감리 보고서 건설 안전 보고서 이거 할 때 3번이나 왔는데 거기에 작은 글씨로 넣었었다. 요 정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수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만 없냐? 아니다. 어젠가 또 이 국토위에서 또 현안 질의할 때는 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몇십 가지 51가지인가 항목으로 좀 이야기한 적이 있다. 네. 그 정도면 다 보고한 거 아니야? 라고 어제 이제 행정부시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나 이 정도 보고 다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정도에서 국토부 장관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오세훈 시장이나 김성보 부시장은 그 정도 100번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150번. 질문을 반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이제 계약상 보고하는 게
우리 약관기준법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글씨로 막 조그만하게 통신계약을 할 때 그런 약관 쓴다고 해서 그게 약관이 바로 계약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대로 분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매월 하는 보고서의 그 제목에 중요 항목 속에 시공 실패했냐 안 했냐 항목이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놓고 우리 다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예, 정말- 그래서 그 보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중에 하나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네. 이 체크리스트 보면 의원님만 보이는 거를 계속 너무 작지만 예, 요 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 철근 관련 공사 어떻게 했냐. 다 동그라미 별 문제 없다고 해놨어요. 아 문제 없다고 돼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모순된 행태들이 있는데 아 문제 없다고 이 돼 작은 있어. 것이 봤냐 안 봤냐 계속 물어보는 그래서 아.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상식적이냐. 아, 사기에 가깝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와 이자는 아니, 국토부 장관한테 다 책임을 지라는 거야. 맞아요. 아니 보고를 안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책임을 줘? 나는 정말 나 이거 보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똥침 줄 밀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자, 그 장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 페이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근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면 요약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패 사례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타자적으로 얘기하세요?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이에요?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관리 감독 최종 책임이 누구예요? 왜 저러는? 아니 장관이 책임 최종 지는지만 보고도 안 넣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 보고도 안 넣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 보고를 해야 책임질 수 있죠. 아니 보고도 안 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말 못하지 아니 당연히.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진짜 아니 똥침입니다.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책임져? 그리고 심지어 국토부가 현장에도 수없이 나갔는데 그렇죠. 그때도 아무도 얘기를 맞아요.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좀 얘기를 해야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심각해요 진짜. 아, 저 박수민. 예. 와. 아니 근데 왜 그 오세훈 시장이나 김성보 부시장 왜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 저기 있는 김웅 장관에게 항의하면서 예. 당신은 왜 몰랐어라는 말을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저 돈 많더라고 또 박수민. 그것도 한번 나 좀 들여다보고 싶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 네. 웃을 일은 아니다. 나중에 오늘 여기가 성지순례 된다. 알겠습니다. 돈 많은데 어떻게 벌었는지 궁금해 난.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오랜만에 처음으로 매불쇼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 근데 오세훈 측이 MBC 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이틀막 고발했어요? 저기 오세훈 시장 쪽에 뭘 했든지 간에 서로 막 일단은 무조건 하고 보는 건데 그 그건 이틀막이죠. 나중에 스스로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거니까요. 이틀막. 제가 하나만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사무 정결 처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또 안 보여. 아니 근데 의원님은 혼자만 보는 거잖아. 미리 화면을 준비 안 해와서 익숙치가 않아서.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요사항 결제를 할 때 네네네. 이제 서울시 시장이 시민생활에 중대한 파급 효과가 있는 사항은 직접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그 구조에 의하면은 정결사항 중에 특히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또는 차상급자에 보고해야 된다. 너무 이런 당연하죠. 아니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항이 그냥 그 밑에 있는 영동 그 사업단장 혼자 중요하지 않다고 처리해도 되는 사안이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고했어야 되고 보고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한 사안이다. 심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사안에서 보도 자료를 이게 지금 심각한 시공 오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도기본 서울 그 담당 본부장 이것도 좀 중요한 사항이다. 네. 근데 밑에 있는 그 현장 사업자 소장만 중요하지 않다고 우기는데 네. 실제 그렇게 알리바이를 맞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이로 인해서 민사장 책임자, 형사장 책임자, 행정적 책임자는 두루두루 얽혀 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다 좀 긴장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현대건설, 감리단, 관계자들 다 긴장해야 된다. 이건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그 큰 손실 책임을 좀 서로가 그렇습니다. 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오세훈이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는 후보 사퇴감입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부시장 질문 좀 드릴게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이 서울시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고를 안 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지하 5개 층짜리 지하철이 2개가 지나가고 버스 정류장까지 생기고 그렇게 큰데 철근 누락이 2분의 1이나 생겼는데 그걸 시장한테 보고 안 하면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보고를 안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 진행상 공교롭게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인지하게 됐고 보고 제가 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오케이. 단장님,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언제 부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예. 언제 4월 30일로. 그 5개월 동안 왜 보고 안 했어요? 별거 아니라 생각했어요? 저희 그 당시에 판단은 그랬습니다. 이게 뭐 어떤 그러니까 왜 보고 안 했냐고요? 그때 판단이 때문에 보고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야. 좀 본부 사무정결기준에 본부장까지 보고를 했고요. 예. 그 저희 본부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으로 판단. 아니, 강남 한복판에 그 큰 지하철 역사 몇 개가 들어간 걸 짓는데 철근이 2,750개나 빠졌는데 그거를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합니까? 서울시 원래 일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위험했다 판단돼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공사나 감사를 판단했을 때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진행해도 괜찮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국토부한테는 보고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국토부한테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국토부를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봐봐요. 보고하자마자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단장님. 예? 정확하게 보고 인지하고 나서는 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걸 알았더라면 바로 조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 조치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관리 방식에서 통보를 했고요. 저희는 보강 반원을 숨기려고 하는 보강 반원을 계속 방침 받고 계속 시공 계획서까지 현대로 받는 게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걸린 거지 그거를 일부러 통보를 안 그리고 건 아닙니다. 단장님 중요한 거는 그렇게 철근 누락이 이런 걸 알고 나서 공사는 계속 진행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단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저희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예. 법무과에 보고 드려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가 얼마나 무능력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핵심 과제 이렇게 하고 보도자료 내셨어요, 부시장님. 여기 뭐라 돼 있냐면 부실공사 업체는 대외 공개하고 즉각적인 제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철근 2,750개 빼먹은 거 부실공인 거 아닙니까? 네, 부실 벌점 해당됩니다. 그 부실공하면 바로 공개했었어야죠. 근데 밑에서 뭉개고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이거 누가 무능한 겁니까?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 그 업무일지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래 보고는 상부에서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부에서 모르고 있으면 그게 보고입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시간 멈춰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저희는 절차를 진행한 아니 그러니까 상부에서 인지 못했는데 그게 보고냐고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보고 어떻게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분명히 하위 직원은 보고했는데 상부에서 인지 못했으면 그게 보고입니까? 보고죠. 그게 보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선거에 관심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서울시가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지금 이 상임위를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최종 책임자인 서울시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상부 몰라도 보고였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에 그 뭐 현장 보고 일지 이렇게 이 큰 거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측 결과 요 앞에 요약 뒤에 있어요. 검측 결과 뭐라 돼 있냐면 기둥 콘크리트 타설 합격. 개구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합격. 원래 콘크리트 철근 하고 나서 하는 거죠. 이렇게 다 합격 줘놓고 뒤에 있었던 업무일지 안 봤어요? 업무일지 다 적어놨잖아요. 라고 하는 게 보고입니까? 이거 왜 합격 줬어요? 며칠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월별로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는 보고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2025년 11월 자료입니다. 여기에 요약 보고 뒤에는 일단 철근 누락 얘기 없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전부 다 합격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시에 하루에 치는 게 아니고요. 그게 200m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5층에서는 철근 부족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4층에 예를 들면 4층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타설한 게 예를 들면
철근이 2열 들어가고 1열 들어간 거는 만약에 거기 오케이가 됐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못됐네요. 감리단에서 발견해서 시공사도 확인을 하고 감리단에 최초 보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허위 보고가 된 건 아닙니다. 네. 줬어요. 앞에 요약 보고에 철근 누락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메일스는 일치 안 났다. 일치 있었으니까 보고다. 서울시 시장님께서는 지금 그거 보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잘못된 거는 판사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5층에 80개에 2줄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 줄씩밖에 안 들어간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 맞죠? 네, 잘못돼서 그거는 감리가 잘못한 겁니까? 시공사도 잘못했고요. 감리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 서울시가 얘기하는 건 잘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리 마지막 한마디만 왜 감리 잘못했습니까? 이거 감리 지금 뭐 오물증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 중요한 보고서 이거 감리가 오케이 이긴 거예요. 네, 제출한 건 맞습니다. 이거 왜 합격 줬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둥의 검측은 9월달 10월 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합격은 11월 10일 날 저 검측서는 4층에 관련된 검측서입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이고요. 그 기둥에 대한 검측이 오케이 난 거는 그 당시에 철근이 일렬로 배열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 난 겁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 다른 분야가 합격한 겁니다. 그 기둥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둥에 대한 검측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매달 보내시면 죄송합니다. 매달 보내시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데 네네. 일단 다 합격 줬으니까 예, 다른 부분은 다 저 품질 이런 거 다 체크 다 해서 네네. 그렇게 최근 2,750개 빠져 있고 그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한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나 감리단이 그래서 그 부분이 오케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